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서 커질 수밖에 없고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후 수거 주거지역, 대체 투자 지역으로서 앞으로 곽강받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전략이 될 수 있다. 네, 서울의 중심은 용산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 또 서울의 중심축, 또 철도 교통의 허브로서의 용산의 가치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030 광역철도 계획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바로 용산입니다. 왜냐하면 GTX A 노선과 B 노선, 신안산선 2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에 정말 다양하고 큰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많이 있지만 가장 큰 호재를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바로 용산 국제업무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면서 정말 강남권역에 버금가는 상업 업무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폭발적인 일자리가 증가하는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 올라가는 지역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용산 국제업무단지 개발될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여기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드리면 용산권역의 개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와 민족공원 호재가 굉장히 살아있고요. 정비창 1구역 최고급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화면에서 보이는 이 지역이 정비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위쪽이 용산 역세권, 이 철길 바로 뒤가 국제업무단지가 될 수 있겠고요. 신용산역 북측 1구역과 북측 2구역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산권역 개발 계획 언제 시작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앞으로 2, 3년 안에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산권역 개발 계획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송에서 많이 언급해 드리고 있는 한남 뉴타운도 개발 얘기 나온 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이 흘렀고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남 뉴타운을 필두로 한 동부이천동, 또 한강 대로변 국제업무단지와 경부선 라인,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용산의 개발은 내년 2020년부터 본격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단지의 토지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정화 사업 사업자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은 됐는데 9월 초에 됐습니다. 근데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발표를 하게 되면 또 많은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죠. 용산권역의 마스터 플랜이나 국제업무단지의 계획들은 발표를 거의 안 하고 정말 소리소문 없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용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부터 2년 정도 용산 정비창 국제업무단지의 토지 정화 사업을 한다. 그리고 2020년부터 부지 매각과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23년부터 개발을 해서 2025년에서 6년까지는 입주를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단지가 정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5, 6년 후면 정말 눈에 보일 수 있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 매각 예산 금액 자체가 4조 9천억, 5조 가까운 금액이고요. 이 금액은 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 공모를 할 때 또 개발 계획도 나오겠지만 정말 땅값만 5조 원이 넘는 가격과 상업 업무 복합시설 랜드마크로 개발될 예정이고요. 토지 면적 자체가 13만 5천 평입니다. 제가 주변에 건물에 올라가면 꼭 그 국제업무단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말 풀밭 나무가 자라는 버려져 있는 땅이지만 앞으로 3, 4년에서 5, 6년 안에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타운으로 바뀔 예정이고요. 용적률 800% 기준으로 해서 100만 평입니다. 100만 평이 어느 정도냐면 강남역에서 역삼역까지 테헤란로의 중심 상업지의 대로변에 있는 빌딩 수비
100만 평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상업, 업무, 주거, 복합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111층 초고층 랜드마크와 70층 규모의 상업, 업무, 빌딩 수비 20동에서 25개동이 들어오면서 지하도시와 또 한강변을 아우르는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 지역으로 탈바꿈할 지역이다. 강변북로, 한강변 이남에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70층, 80층, 100층짜리 랜드마크 타워가 올라가고 있거나 올라간 거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용산국제업무단지는 어떤 내용이냐? 총 개발 비용이 과거의 자료긴 하지만 약 3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책정이 됐었고요. 44만 2천 제곱미터, 연면적 땅 면적이 13만 5천 평이고요. 연면적 자체가 약 100만 평 가까운 규모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에도 트리플 원이라서 111층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부티크 오피스텔, 최고급 호텔과 레지던스,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이 약 25개 동, 그래서 평균 빌딩 층수가 70에서 80층 정도로 정말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2022년 오염토지 지하수 정화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게 맞춰지면 사업자 공모를 해서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다. 약 350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경제 이익이 발생하고 200만 명의 일자리 창출, 상근 인원 자체가 약 8만 명에서 10만 명 가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가치로 봤을 때는 용산 역세권역의 국제업무단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입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삼성동, 강남을 대표하는 위치를 갖추고 있고요. 바로 용산, 서울의 중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역의 중심이 딱 정중앙에 용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향후 수도권과 서울의 집값은 뭐가 결정한다? 바로 GTX와 신분당선이 결정할 예정인데요. GTX A노선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역세권 펜스 다 쳐놨고요. A노선 또한 서울 역세권과 용산에 있는 서울 역세권과 삼성역을 지나갈 예정이고, B노선 또한 용산역, 서울역을 지나서 마석까지 갈 예정이고요. C노선 또한 바로 청량리와 삼성 역세권을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나온 2030 광역도시계획에도 서울역과 청량리와 삼성 역세권의 빨간색, 제가 자료를 또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 자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역, 용산역과 삼성역과 청량리 안쪽에 투자를 하시면 투자 걱정 제로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 상승과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이 투자 1순위 지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국제업무단지, 배우 주거단지로서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 커질 수 있는 용문동과 원효로 라인이다. 왜냐? 이 한강대로변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거의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분시세가 굉장히 높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실투자금 자체가 10억 이상의 금액, 또 서부이촌동은 국제업무단지와 마스터플랜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억 이상의 큰 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효창공원 하단부 쪽에 용문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자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억대 미만의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겠고요. 국제업무단지가 개발되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개발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국제업무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의 압력과 집값, 땅값 자체가 폭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 하단부에 이 용문동을 중심으로 한 원효로 라인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업무단지가 정말 개발이 됐을 때, 배우 주거단지로서 개발 계획이 다시 살아나면서 개발이 됐을 때는 앞으로 시세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죠. 국제업무단지는 개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국제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개발 압력과 개발 가능성, 또 투자자들이 몰리는 지역 자체가 가장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거주 하시면서 투자금을 7, 8억, 10억 이상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한강대로변에 계획이 확정된 특별계획구역, 즉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부 이촌동,
중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투자 가치는 괜히 높은 지역이다. 그에 비해서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 금액 2억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지도에서도 보신 것처럼 원효로 라인과 용문동 라인 중에서도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에서 하단부 쪽 개발의 압력이 시간이 가면서 커질 수밖에 없고 국제 업무단지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향후 국제 업무단지가 개발됐을 시에는 투자금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배후 수거 주거 지역, 대체 투자 지역으로서 앞으로 곽강받을 수 있는 시세 차익과 개발 가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과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더 많은 자세한 정보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